이번 영상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유도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에 따라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요 전 단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뭐 변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S는 이제 변이라기보다 위치, 위치라고 표현을 한다면, V라는 것은 뭐냐? V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1초당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가속도는 무엇이다?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런 개념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면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V는 델타라는 표현을 지우고 T분의 S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리 파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공식이 V는 T분의 S고요. 두 번째 델타 T에서 T라고 표현을 하고요. 델타 V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해서 V-V0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등가속도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요. 등가속도 공식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처음 속도가 V0일 때, 그리고 나중 속도가 V일 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 A를 의미한다. 이런 거를 배웠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첫 번째 식은요, 별거 아니에요. 바로 요식을 표현만 달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t를 넘겨주면 at가 되겠죠. 좌측으로 넘겨주고, 그럼 우변항이 v-v0가 되고, 따라서 v만 남기고 넘겨보면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첫 번째 공식이 바로 v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의 질량이 여러분 현재 몸의 질량이 50kg이야. 현재 50kg인데 하루에 2kg씩 찌는 어떤 마법에 걸렸어요. 1일 퍼1 하루당 2kg니까 2kg 퍼1이 되겠죠. 그렇다면 10일 후에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뭐 공식을 몰라도 일단 현재 질량에다가 더하기 하루에 2kg씩 찌는데 10일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일 지워주고 50kg 더하기 20kg을 해주면 70kg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개념 잘 보시면 현재 질량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죠? 변화량을 더한 거죠. 변화량. 그렇죠. 현재 값에다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값이 최종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변화량은 어떻게 구했냐면 1일당 변화량에다가 날짜 수를 곱해주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요식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무엇을 더해준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속도 변화량을 더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현재 값에 처음 값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서 나중 값을 구하는 당연한 식이죠. 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냐면, 여러분 수학에서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기울기가 만약에 3이고 y절편이 2인 xy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요거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y는 y절편 2 플러스 기울기 3x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세요. y 대신에 속도 v고 x축 대신에 시간 t인 것 뿐이고요. y절편은 v0, 그 다음에 기울기가 a입니다. 그래서 v, y 값은 y절편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x 한 거다. 즉, 요 그래프의 1차 함수를 식으로 나타낸 게 첫 번째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요게 얘가 지금 미터 퍼 세크죠. 그 다음에 V0도 미터 퍼 세크죠. AT 여러분 기억나세요? A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거기다 세크를 곱하니까 결국 얘도 뭐가 돼요?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는 미터 퍼 세크 더하기 미터 퍼 세크 다 같은 단위로 방정식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면 더할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갑자기 V는 V0 플러스 AT였나? AT 제곱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면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S는인데요. 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유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냐면, 여러분 VT 그래프의 면적이 S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 면적이 이제 S가 되는데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요 사각형에다가 요 삼각형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사각형은 어떻게 되나요? 요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 제로가 되죠. 세로축이, 가로축은 T.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V, 제로, T가 됩니다. 플러스, 자, 이제 어디를 더하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요 삼각형을 더하시면 되는데, 삼각형에 잠깐만 살짝 지울게요. 요거 S를. 네. 삼각형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V-V0가 되겠고요. 여기가 위에가 V, 밑에가 V0니까. 그 다음에 요 밑변의 길이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본다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괄호가 세로가 V-V0, 그 다음에 가로가 T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V-V0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V0를 여기로 넘기면 V-V0가 되고요. 요게 뭐가 돼요? AT가 되겠죠? 그래서 V-V0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AT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것은 2분의 1 AT 곱하기 T다 해서 2분의 1 AT 제곱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 V0T는 다시 한번 요 사각형 면적이 되겠고요. 요 2분의 1 AT 제곱은 요 삼각형 면적이 됩니다. 결국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도 아까 봤듯이 첫 번째 공식에서 봤듯이 우리 확인 한번 해보면요. 얘가 미터 퍼 세크고 곱하기 세크 하니까 미터 나오죠. 자, 요번에 요 식은 2분의 1은 상수니까 상관없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t 제곱이니까 세크 제곱하면 역시 미터가 나옵니다. S의 단위 역시 미터고요. 요 식은 다 미터를 계산한 위치 변화, 변위를 계산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공식인데요. 마지막 공식은 여러분 첫 번째 공식은 보시면 V를 구하 시간에 대한 V,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시간에 대한 S를 구하는 식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떤 함수를 갖느냐를 나타내는 함수식이고요.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될 때 시간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요 1번식과 2번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t를 소거해 줍니다. 그 과정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결과만 말씀을 드린다면 EAS after service 하듯이 EAS 이렇게 수업할 때 하기도 하는데요. EAS는 자, V랑 VJ 이제 빼는데요. V랑 V0를 빼는데 제곱을 해서 빼줍니다. 네,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입에서 매우 익숙해져야 돼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을 어떤 실제 데이터가 제시된 문제나 그래프가 제시된 문제일든 저는 이 공식 거의 쓰지 않고 그래프로 문제를 풀고요. 이 공식은 뭐가 몇 배 될 때 뭐가 몇 배 되냐 이럴 때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프만 알면 여러분 VT 그래프만 솔직히 아시면요.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속도를 물어보면 y값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 물어보면은 가속도 물어보시면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고, 변위 물어보면 면적 구하시면 되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VT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공식을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등가속도 공식은 철저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암기 과목 외우듯이 막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푸실 때마다 식을 한번 쓰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 버릇하시면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저절로 외우고 싶지 않아도 공식이 저절로 외워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되게 또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살짝 지우고 해볼게요. 제가 그래프를 잘 활용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 뭐 요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는 뭐 여기서 실제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도 돼요. 요 면적,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할 때 뭐 사다리꼴 공식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보통 쓰는 게 이제 직사각형 더하기 삼각형을 하시거나, 제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중간값이죠. 이 직선 요 값과 요 값의 중간값, 여기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시면요. 느낌 오셨나요?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칠한 그 사각형 면적이 여러분 여기 요 사다리꼴 면적이랑 같은 거 이해 가세요? 네. 왜 그러냐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집었기 때문에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과 요 삼각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제가 좀 못 그렸네요.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요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중간값 하셔서 여기 직사각형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면적만 구할 줄 아시면 사다리꼴 면적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공식화해 본다면 요 값이 결국 무엇이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m/s와 30m/s 해볼게요. 그리고 뭐 4초간 이렇게 해봅시다. 처음에 10m/s로 출발해서 4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하여서 30m/s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간 거리랑 그 10에서 30까지 달리면 여러분 평균 속도는 20이잖아요. 중간값. 이 20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터널을 지나는데, 이건 문제에서 되게 활용을 많이 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데 자동차가 무릉무릉 통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해보자.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뭐 V였고 여기가 뭐 OV였어. 나올 때. 그러면은 얘가 V로부터 OV까지 쭉 속도가 증가했어요. 시간 T초 동안에.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뭐냐? 평균 속도는 V와 OV, 등가속도 운동할 경우는 항상 반땡을 하시면 되거든요. V랑 OV의 중간값. 또는 계산이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3V가 나오죠. 그러면 V의 속도로 들어가서 OV로 나와서 T초 동안 달린 요 거리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3V로, S는 결국 3V로 T초 동안 달린 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을 써야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했을 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꼭 등가속도 공식을 몰라도 평균 속도를 알면 그 평균 속도로 그 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셔도 되지만 요새 많이 쓰이는 게 V 평 T라는 거. 요렇게도 많이 씁니다. V평 T. S는 V평 T. 예, 평균 속도를 알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S를 알기도 하고요. 또 많이 이용되는 게 평균 속도를 가르쳐줘서 요걸 구하기도 하지만 요거랑 요거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평균 속도를 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거랑 요거를 가르쳐주고 시간을 구하게 하기도 하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S는 VT라는 식은 등속도 공식이에요. 등가속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등가속도는 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V값을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S는 VT라는 식은 등속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요 아래에다가 평자를 넣어주시면 등가속도에서 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뭐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공식까지 많은 양을 배웠는데요.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적용하고 응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